안녕하세요, 금닥초입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34회 유양 부산 프론티어컵 8강전 경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인게이지를 발동한 선수가 이제 마지 선수, 순수 선도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밝은 매트를 쓰는 선수가 이제 금닥초 선수, SR 스파이럴 간의 대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마지 선수가 성공을 가져가서 지금 인게이지로 레이까지 서치한 뒤 레이 일반 소환까지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링크 전개덱 같은 경우가 성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패트랩이 없을 경우에 이제 상대가 거의 메인전에서는 뚫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빌드를 구사하는 덱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공을 썸도이한테 뺏겨버린다면은 가뜩이나 이제 패트랩도 견제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상대의 앵커라든지 그런 마합류 견제 카드도 의식을 하면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가져간 마지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앵커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섬도 입장에서는 뭐 무난한 손패를 가진 거긴 한데 웬만한 덱들은 이 기본적인 플레이조차 뚫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만큼 섬도이가 1티어인 이유고, 그래서 이제 세트 카드 2장 엎어둔 다음에 시즈쿠의 효과를 발동해주네요. 그러면 이제 저 패 2장이 핸드트랩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쉽지가 않죠, 금닥초 선수. 그 다음에 시주크는 묘지에 인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 이외에 다른 섬도이 카드를 서치해올 텐데 여기서는 뭐 호넷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드 마법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죠, 마지 선수. 자, 8강전 토너먼트 경기인 만큼 양 선수 어느 정도 신중한 모습이고, 여기서 호넷비트 서치를 해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스파이럴 쪽에서 패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닌 이상 앵커를 뚫으면서 다 정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베이고맥스 스타트 하고 있고, 베이고맥스가 이번에 준제한이 되는데 지금 뭐 ABC라든지 이런 전개덱 강기 이런 전개덱들의 가장 키카드로 볼 수가 있죠. 가장 좋은 스타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베이고맥스로 나온다면은. 그래서 베이고맥스에 웬만하면 패트랩을 던져야 되거든요. 저 한 장으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지 선수 지금 앵커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지 우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고맥스 효과에. 하지만 이제 베이고맥스의 이펙트 벨러를 무난하게 발동해서 막아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반 소환권이 아직 스파이럴 선수 쪽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종말의 기사라든지, 그렇죠, 종말의 기사로 일단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어차피 상대 마지 선수가 앵커가 세트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앵커를 걸지 아니면 또 다른 카드가 나올지를 우선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허용을 하나요? 마지 선수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의 기사 허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상대편에 이제 데스트로더가 손패에 있을 수도 있고 확정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실 앵커까지는 아끼더라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데스로 묻어놓고 이제 데스트로더로 베이고맥스 지정한 다음에 라이프 반 지불하고 특수산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뭔가 혹시나 추가적인 증식이지까지는 안 날아왔네요. 다행히 이제 데스트로도 안전하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은 닥초 선수가 몬스터가 3체긴 하지만 세트 카드가 앵커인 시점에서 앵커를 뚫어내면서 전개하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종말의 기사와 데스트로도 두 채를 링크 해가지고 아무래도 앵커를 조금 견제하면서 가나 싶지만 그냥 허리파이버로 달리네요, 닥초 선수도. 사실 이게 세트 카드가 한 장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두 장이었으면은 여기서 피닉스가 나와서 어떻게 세트를 견제를 했을 때 못 찍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하리파이버로 어떻게든 앵커가 있으면 한번 써봐라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뭐 예상대로 앵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리파이버를 허용하게 되면은 오라이온이라든지 추가 파츠가 확 늘어나면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허리파이버에 벨러라든지 우라라, 앵커 등을 써주는 게 무난한 플레이죠.
자, 이러면 이제 일반 소환권도 막히게 됐고 닥쳐 선수는 추가적인 파츠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묘지에 레이가 있어서 카가리로 또 인게이지 반복하는 플레이를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보통 지는 전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뚫을 수 있냐를 좀 보는 게 관전 포인트인데, 자, 닥쳐 선수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스파이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댄디라든지 그런 변수적인 특수한 계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링크를 하죠. 하리파이버와 이제 베이고맥스를 링크해서 나올 만한 카드는 3링크도 나올 수 있고, 피닉스로 그냥 혹시 모를 마지막 세트 카드까지 견제를 하겠다, 그런 플레이죠. 그래서 피닉스로 스파이럴 지니어스까지 묘지로 보낸 뒤 세트 카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마지 선수가 혹시나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을지, 지금 이제 피닉스 효과에 묘지를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마지 선수의 모습이고요. 지금 마지 선수도 패가 2장이 남았지만 한 장이 이제 호넷비트라서 여기서 예측해볼 수 있는 패트랩 카드는 한 장 정도고, 그대로 이제 피닉스의 체인을 안 걸고 깨지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사실 패 남은 3장이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피닉스로 이너로 변신을 해주죠.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전개 파츠가 있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 선수 이제 트로이메어 이너의 텍스트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이게 트로이메어의 카드들이 효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통 전개대회 안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너의 효과로 유령 토끼까지 묘지로 보내고 지금 이브리스 특수환환 효과를 선언을 했고, 여기서 마지 선수가 패 안하는 호넷피트긴 하지만 남은 한 장이 패트랩인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지금 이너 효과에 고민하고 있는 마지 선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너를 허용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시즈쿠가 죽었을 때 이브리스의 효과 때문에 묘지에 레이가 튀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후속이 좀 많이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제 우라라로 안전하게 이너를 끊어준 모습이고, 자, 하지만 여기서 닥쳐 선수 패가 2장 남은 시점에서 과연 어떤 전개를 할지, 이거 못 뚫어내면은 사실 역으로 좀 밀리거든요. 그리고 마지 선수가 패가 하나 더 있었네요. 패는 현재 우라라를 발동한 뒤에도 지금 현재까지 2장이고, 후네피트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닥초 선수는 묘지를 확인하고 있죠. 라이프는 지금 데스토르도 효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00이 남은 시점이고, 자, 어떤 플레이를 고민하고, 여기서 소울차지죠. 지금 사실상 이 상황에서 전개할 수 있는 파츠가 소울차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닥초 선수 패도 후공을 잡았지만 굉장히 좋은 손패를 가지고 있었네요. 사실상 이제 섬도이의 이 앵커와 우라라, 벨러까지 뚫어내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그렇다 해도 데스토르도를 썼기 때문에 라이프가 4000인 시점에서 3마리밖에 특수 소환을 하지는 못합니다, 닥초 선수. 자, 그러면은 피닉스 우선 픽을 했고요. 피닉스의 종말의 기사, 그러면은 남은 하나는 지니어스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러면은 닥쳐 선수의 라이프가 지금 1000이 남은 상황이고, 이러면 지니어스와 종말의 기사 효과까지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전개를 노리는 것 같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종말의 기사 같은 경우는 턴제약이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도 뭐 여기서 그레이스를 묶고 지니어스로 아직 빅레드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빅레드 전개하면은 제법 많은 전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종말의 기사 그레이스 묻어주고 빅레드까지 서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 선수 호넷피트를 포함한 이제 예측 불가의 카드 한 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개가 완전 풀 전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이너와 피니스가 있기 때문에 뭐 3, 4, 5 트라이게이트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그레이스로 스파이럴 미션 카드 중 하나인 구추를 손패로 가져왔습니다. 닥터 선수. 여기서 마지 선수는 텍스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또 스파이럴 같은 경우가 강기에 비해 쉽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대부분 효과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러면은 아직 닥쳐 선수는 뭐 고블린 효과를 쓰지도 않았고 드로를 계속해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확실한 전개를 할 건지 아마 선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소울 차지를 쓰는 시점에서 배틀 페이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는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트로이메어 고블린까지 나와줬고 체인 처리를 자른 것 같죠. 그래서 고블린 1에 지니어스 그레이스 2로 체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라라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마지막에 발동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우선 스파이럴 필드와 스파이럴 댄디를 손패로 가져와 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패가 거의 없었는데 어드밴티지가 많이 불어났죠 지금. 이러면은 보텍스가 많이 손패 없다면 보텍스를 가져올 거고, 지금 여기서 드론을 가져왔습니다 닥쳐 선수. 그렇죠. 이게 어차피 이번 턴에 아직 헬릭스 더더블 헬릭스의 효과조차도 발동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의 덱탑을 확실하게 모르는 시점에서 드론으로 맞춰주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거죠. 이러면은 드론으로 덱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다음 턴에 마지 선수의 이제 변수까지 확실히 차단을 해주는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덱탑 체크를 했고 이렇게 되면 댄디가 확정적으로 나오죠. 어차피 지금 또 이트로메오 고블린의 일반 소환 효과도 쓰지 않았고, 야속합니다. 지금 카운터 함정 카드 신의 심판을 지금 덱맨 위로 올려줬어요. 저러면은 사실상 그 이제 다음 턴에 마지 선수의 턴을 받더라도 그 턴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카드는 호넷비트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헬릭스 손패로 가져와줬죠. 자, 이렇게 되면은 트라이게이트까지 나와주고, 일부러 이제 헬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 소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우선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헬릭스 옆에 이제 마커의 몬스터 존이 비어있기 때문에 지니어스를 한 번 더 살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빅레드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안전하게 뭐 보텍스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링크 전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면은 뭐 그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서 구출을 서치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금 여기까지는만 봤을 때는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더라도 섬도이 마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헬릭스 텍스트까지 체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 선수 그렇죠. 헬릭스 효과를 허용했고, 여기서 그레이스가 나오나요? 그레이스로 서치까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출을 가져오면서 닥쳐 선수의 패가 두 장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패에 보텍스가 있는 걸까요? 소생계열 파츠를 한 번 더 모으면서 뭐 링크 전개로 확실하게 밀어버리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러면은 어디까지 전개를 할 수 있을까요 닥스 선수? 패에 이제 구출도 있기도 하고, 링크 합니다. 그레이스와 이제 헬릭스를 링크를 해가지고 링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상호 링크이기 때문에 닥쳐는 계속 드로우를 보면서 뭔가 자신의 후속을 챙길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유니콘이 나와서 그레이스로 가져왔던 구출을 묘지로 보내주고 시주쿠 처리하면서 드로우까지 챙기겠죠. 사실 이렇게 되면 시주쿠가 이제 덱으로 가면은 묘지에 있는 레이가 효과 발동을 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트라이게이트가 이미 3상호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변수가 없어 보이죠. 마지막 한 장이 유령토끼였네요. 마지 선수 마지막까지 아껴놨던 유령토끼를 유니콘에 던져준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트라이게이트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닥쳐 선수 그냥 파기가 되죠. 어차피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니콘의 드로우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 선수 유니콘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빅토로이메아 카드들은 효과 발동 단계에서 상호 링크면은 효과 해결 시에 필드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뭐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드로우를 하거든요. 자, 이제 덱으로 가면서 레이의 효과를 발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어차피 트라기로 막지 않은 거는 묘지의 구출이 사용하는 구출도 두 장이나 있고, 그렇죠. 구출을 제외하고 우선 헬릭스까지 특수환한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 전개를 하겠죠. 우선 이제 묘지를 체크하고 있는 닥쳐 선수고, 앞에서 스파이럴 샌디를 버리고 지니어스 자기 자신의 효과로 소생하는 효과를 발동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덱에서 이 스파이럴 기어 카드를 가져오는데, 마지막으로 라스트 리조트 가져와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니어스와 헬릭스 그대로 링크를 해주죠. 그러면 고블린으로 혹시나 우선 상대패 이제 마지 선수가 혼을 비틴 걸 알고 있긴 한데, 이쯤이면 다음 턴 들어가 이 신의 심판인 걸 안 시점에서 사실상 너무 많이 힘들죠. 마지 선수 지금 어차피 트라이게이트에 무효하는 효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이게이트 효과로, 그렇죠, 이렇게 제외를 해버리면 남은 후속이 호넷비트와 지금 다음 트로는 신의 심판까지 확정 시점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텍스가 이미 있었네요, 닥수 선수. 그래서 라스트 리조트 장착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호넷비트와 신의 심판으로는 뚫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드페이지 시 스파이럴 리조트 필드의 효과로 묘지에 있던 몬스터 하나 덱으로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 선수는 이제 신의 심판을 드로우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절망적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1세트는 닥쳐 선수가 가져가게 됐고, 이렇게 2세트 시작합니다. 자, 2세트에서는 마지 선수 무난하게 아마 성공을 가져갈 것 같죠. 그렇죠. 성공 가져가고 레이 무난하게 연산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섬도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는 빌드인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섬도이의 강력한 그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섬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턴만 버티게 되면은 어드밴티지를 확 벌려올 수 있고, 이제 닥쳐 선수 같은 경우는 1세트처럼 한 번에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자, 마지 선수 세트 카드 한 장까지 했고, 그나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 선수가 인게이지를 발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 세트 카드를 3장까지 해주면서
압박을 많이 주고 있죠, 닥수 선수한테. 엔드페이지 인게이지까지 확보를 했고, 이게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트 카드가 두 장밖에 없긴 했었고, 어떻게 뚫어냈긴 하지만, 지금 세트 카드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선수. 그러면 이제 저 세트 카드 중에 뭐 혼의 비트가 섞여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어, 대부분 좋은 카드일 거란 말이죠. 앵커 바로 발동해주고 1세트 때 이제 종말의 기사를 허용을 했다가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뚫렸기 때문에 그냥 이 종말의 기사를 바로 지금 차단해 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원포원까지 닥쳐 선수 발동을 해줬고, 이렇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1레벨 튜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래서 그냥 스파이럴 지니어스로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니어스의 효과로 묘지에 드론까지 빅레드를 가져와서 살려주게 된다면은 뭐 더 더블 헬릭스가 나와서 강한 엑스트라 링크 빌드를 세우는 게 아닌 그냥 완전히 자기 턴에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빌드는 오히려 더 저게 더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닥수 선수는 라스트 리조트를 손패로 가져왔고, 그렇다는 건 이제 손패에 빅레드가 아마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빅레드로 그래서 드론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 선수 사이클론이 나왔네요. 스파이럴 상대로 보통 링크 전개대 상대로 이제 마음견제 카드를 많이 빼는 추세긴 하지만, 스파이럴 자체가 이제 빅레드라든지 아니면 라스트 리조트 같이 뭐 충분히 영성 마법이나 장착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클론을 크게 빼지 않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플레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니어스와 종말의 기사 남은 시점에서 닥초 선수가 어디까지 플레이할 수 있을지. 원포는 썼고 사실상 패가 한 장에 두 장이 남은 것 같죠 지금. 근데 한 장은 이제 라스트 리조트일 거라서 세 장이 남았나요? 지금 영상으로는 확실히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후공이기 때문에 세 장이죠. 그럼 남은 두 장의 카드로 저 세트 카드 한 장과 패 한 장까지 뚫어내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참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쉽게 예측이 안 되긴 하는데, 두 마리 링크를 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카드는 피닉스로 1세트 전개 때처럼 상대의 세트 카드를 확실하게 밟아주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타케톤버그를 뮤즈로 보내고 세트 카드를 일단 우선은 지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 선수도 체인에 걸지 체크를 하고 있고, 세트 카드는 F 더버너였네요. 그래서 이제 앵커와 사이클론 버너를 세트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죠. 상대의 자원을 계속해서 유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닥초 선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 싶었는지 지명대로 이제 상대 레이를 제외해주고 피닉스로 어택을 턴을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에 이제 라스트 리조트 달랑 한 장이 남았거든요. 하지만 마지 선수는 인게이지가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링크 전개덱들이 지는 플래그죠. 모든 걸 쏟아내서 전개를 해서 어떻게 힘들게 뚫긴 했지만 결국엔 그 턴에 킬을 내지 못한다면 인게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우선 라이플은 마지 선수가 7,900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금닥초 선수가 8,000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레이를 가져와주고, 자, 마지 선수 레이까지 일반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리어 제로 발동을 해주고, 에리어 제로로 레이까지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체인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마지 선수의 미스플레이가 나오게 됐죠. 전턴에 이제 지명자로 레이가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 선수의 턴 종료 시까지 레이의 효과는 무효가 되거든요. 마지막 넘기는 그래서 앵커까지 넘기는데 큰 무리 없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 멀티롤이 있기 때문에 멀티롤로 에리어 제로를 묘지로 보낸다면은 뭐 무난하게 결국엔 카가리가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사실 뭐 게임의 승패를 가를 만한 미스플레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미 너무나 유리하거든요 지금 마지 선수가. 자, 근데 묘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 선수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집중하면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라 덱을 한번 보고 있고, 뮤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은 뭐 섬도이가 이길 확률이 한 뭐 한 9할 이상 정도로 이건 소울 차지를 뽑더라도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멀티롤로 에리어 제로 뮤즈로 보내주고 에리어 제로 효과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도이 레이까지 나와줬고 그러면은 카가리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카가리로 인게이지까지 가져와 준 다음에 자, 인게이지까지 발동했죠. 이렇게 되면은 뭐 앵커를 가져와도 되고 이미 애초에 카가리가 지금 피닉스의 공격력을 훨씬 넘기 때문에 뭐 행복한 고민을 하겠어요. 마지 선수 지금 인게이지로 가져올 카드는 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 뭐 앵커를 한번 확실하게 가져와줘서 확실하게 변수를 좀 차단하겠다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스파이럴 쪽에서 역전을 하려면은 뭐 최소 스파이럴 필드라든지 아니면은 스파이럴 어떻게 보면 소울 차지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스파이럴 필드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스파이럴 필드가 이제 대상을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헬리스까지는 이어올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고 그래서 카가리로 피니스까지 잡아주면서 100 데미지씩 주고 서로 7900 대 7900까지 라이프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 선수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하지만 묘지 그래서 멀티롤까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시즈쿠 변신을 한 다음에 멀티롤로 이제 세트를 하겠죠. 그래서 인게이지와 앵커를 세트해주면서 확실하게 변수를 안 만들겠다 그런 플레이로 보여지고 그럼 이제 시즈쿠로 서치하는 카드는 자 인게이지죠. 자, 여기서 이제 닥초 선수가 뽑지 못한다면은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어떻게 될지 지금 패 달랑 라스트 리조트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드로우로는 뽑았나요? 닥초 선수 패를 썼고 있는데 이렇게 서렌을 치네요.